LA의 하늘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뿌연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칼칼해질 정도로 탁했죠. 이번 산불은 단순한 화재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했고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지난 7일 처음 불길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은 삽시간에 도시 곳곳으로 번져나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재로 변했고 악명 높은 악마의 바람이라는 강풍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매일 소방본부 근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나갑니다. 이곳에서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절박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끝도 없는 불길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이재민들은 당장 눈앞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산불은 하루 이틀 만에 잡힐 문제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든 소방관이 이미 투입되었고 다른 주와 심지어 해외에서도 지원 인력을 보내고 있었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산불은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부족한 소방 인력을 채우기 위해 죄수들까지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설마 진짜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불이 번질 위험이 큰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치우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온 건지 아니면 단지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건 이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닷물을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바닷물로 불을 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이유를 듣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산불이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미리 준비해둔 소방용수가 이미 바닥난 상태였던 거예요. 물 없이는 불을 끌 수 없으니 이제는 소방 헬기가 바다로 가서 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쓰는 건 사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염분이 높은 바닷물은 땅에 스며들면 식물이 자라기 어려워지거든요. 해변가에 잡초 하나도 없이 모래와 자갈뿐인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닷물을 소방용수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없으니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도 불길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가 하늘을 날고 죄수들이 땅에서 위험한 작업을 이어가고 수많은 소방관들이 맨몸으로 불길 속에 뛰어들고 있었지만 이 화만은 멈추질 않았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붉은 빛을 띠며 소용돌이치던 그 장면은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눈앞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불길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파이어네이도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현상이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공포라는 감정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구나 싶더군요. 소방관들조차 그 불기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사실 파이어네이도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현상은 자연계에서도 정말 드물게 발생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큰 화재가 일어날 때에만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이어네이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불길이 소용돌이 친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불기둥은 산소를 빨아들이며 점점 더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의 불씨까지 퍼뜨리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훨씬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불과 토네이도가 만나 만들어진 이 현상은 그 자체로도 파괴적이지만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지금까지 관측된 파이어네이도로 인한 피해는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불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현장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불길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듯 계속해서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LA에서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처럼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부는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죠. 규모 자체는 기존의 산불보다는 작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확산 속도였습니다. 강한 돌풍이 끊임없이 불길을 밀어내고 있어서 진화 작업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소방관들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의 빈집을 노리는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약탈범들 중 일부가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집을 털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더군요. 소방관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장을 이용해 약탈을 한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일부 주택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도시 곳곳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어요. LA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소방관들조차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예요. 한 주민이 대피소에서 소방관 복장을 한 사람을 보면 안심해야 하는데 이제는 의심부터 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이곳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산불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범죄와 불신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불신의 배경에는 또 다른 갈등이 얽혀 있었어요. 현재 미국 사회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더 두드러지면서 이민자나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향이 여기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약탈 혐의로 검거된 사람들 중 유색인종이 많다는 이유로 이재민들조차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유색인종 이재민들은 빈집을 노리는 약탈자가 아닌지 의심받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한 번은 대피소에서 한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가족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진짜 이재민이 맞는 거야? 아니면 빈집을 털기 위해 일부러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그 가족은 분명 모든 걸 잃고 대피소로 온 사람들이었지만 단지 그들의 피부색 때문에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위기는 소방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은 심지어 소방관들조차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몇몇 약탈범들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소방관들마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소방관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일주일이 넘도록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불길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소방관이 맞는지조차 의심받고 있죠. 그분의 말투에는 지친 목소리와 함께 어딘가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돕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소방본부 근처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얼굴엔 그을음과 땀이 잔뜩 묻어 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물병을 챙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들을 볼 때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없이 간단한 에너지바나 물 한 병으로 배를 채우는 소방관들이 많거든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여유롭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무력감까지 들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위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방관들조차 지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LA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산불이 시작된 7일부터 이미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피소에 필요한 난방용품이나 생필품을 모아 빠르게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식사도 직접 만들어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 한쪽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한국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대피소 내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돕고 있었죠. 심지어는 LA에 살지 않는 한인들조차 직장에 휴가를 내고 대피소로 와서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 이웃의 힘이구나라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한 한인 교포가 본인의 가게 문을 닫고 직접 음식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가 준비해 가져온 음식은 바로 한국 음식인 김밥이었습니다. 대피소에는 산불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까지 잃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기대한다는 건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입맛이 도는 사람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교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밥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밥을 준비해 주신 한국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잊히질 않습니다. 그녀는 김밥은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음식이라며 새벽 일찍 일어나 직접 손수 김밥을 말았다고 했어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접시나 도구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한 입씩 먹을 수 있으니 딱 맞는 식사일 거라는 생각에 준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따뜻했는지 저는 그저 듣고만 있어도 울컥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한국인 아주머니는 이 사람들 많이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이며 김밥을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김밥이 제 역할을 다한 곳은 다름 아닌 산불 진압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LA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심신 모두 극한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거의 밤을 새워가며 화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땀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컸습니다. 아무리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도 이토록 거대한 산불 앞에서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거든요. 어떤 소방관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도 결국 남는 건 잿더미뿐이라며 허탈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도시와 숲, 그리고 사람들인데 그중 아무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그들을 점점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주민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소방관을 한 건가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런 소방관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도 아닌 바로 LA에 사는 한국인 교포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김밥은 단순히 소방관들의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지쳐가는 그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 소방관들은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들고 온 도시락을 보고 살짝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이제는 주민들에게조차 의심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수고가 많다며 음식을 건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몇몇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어보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한 건가? 하는 눈빛이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불길과 싸우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는커녕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김밥이 담긴 도시락은 그저 낯선 음식이 아니라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던 겁니다. 도시락을 건넨 아주머니는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라며 따뜻하게 웃었고 그 모습에 소방관들은 비로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 한국 김밥은 금세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몇몇 소방관은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몰랐는데 정말 맛있다고 했고 또 어떤 소방관은 이 음식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소방관들도 사람이니 먹을 것을 챙기긴 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나 과자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대로 된 음식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김밥은 그런 소방관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음식이더라고요. 간편하게 손으로 들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우선 큰 장점이었어요. 게다가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어서 입맛에 따라 맞추기도 쉽고 맛도 영양도 훌륭했죠. 소방관들에게는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는 게 중요하니 김밥은 정말 이상적인 음식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김밥의 주재료 중 하나인 김이었어요. 비슷하게 간편한 음식으로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도 있지만 김밥은 해조류인 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더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의 짭짤한 풍미와 안에 든 밥과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단순히 간편식이 아니라 정성 가득한 한 끼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기회가 되어 한번 먹어봤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간단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방관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편 김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마저 주민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 먼저 나선 사람들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이 참 고맙고 감동스러웠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소방관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준 한국인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더군요. 왜 미국인들은 이토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소방관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 산불에서 느낀 분위기는 제게 미국 사회가 때로는 얼마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인 교포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도움과 배려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지금의 미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행동과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소방관들만 감동시킨 게 아니었어요. 대피소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재민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지역의 미국인들까지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놀라운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산불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선행과 헌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찍어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한 영상에서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을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소방관들이 도시락을 열어보고 미소를 짓는 모습, 김밥을 한 입 먹고 이거 정말 맛있다 며 감탄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그 밑에는 이게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다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대피소에서 봉사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피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족한 물품을 챙기고 이재민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더군요. 몇몇 방송에서는 한국인 교포들의 시민의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산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작지만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거든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똑똑히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LA 산불도 하루빨리 진화되고 작은 선행이 만든 큰 변화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